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굉장히 정중하게 네, 하시는군요. 정중해야 됩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봄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축제인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6월 3일.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 신문사에서 후보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봄 날씨처럼 젊은 청춘을 만나게 됐네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경기도 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98년생, 만으로 28살 한규민입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98년생, 와, 너무 좋다. 너무 좋겠다. 저한테도 그런 청춘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요새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 안 갖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열망을 갖는데 정작 젊은 세대는 안 하고, 그래서 그 한규민 씨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경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저처럼 직접 정당에 가입을 하고 출마를 하고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우리 20대, 30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세대별로 지금 40대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2030과 3040 그리고 남성과 여성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청년들의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너무 분절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찔렸어요. 네. 그래서 저같이 약간의 청년에 대한 편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정치에 참여하는 농도와 강도가 센 주체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도의원 출마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저는 정치에 있어서 실력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만 있다면 기업의 입장은 대변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특정한 성별을 대표하는 정치인, 저는 공적인 영역인 정치에서는 그런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촌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금능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더 나아가 파주의 청년, 더 나아가 경기 북부, 더 나아가 경기도의 청년을 대표하는 20대 의원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청년으로서 도의원에 나가서 내가 도의원이 된다면, 그리고 대표성을 갖는 파주 청년의 대표성을 갖는 도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해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능역에 보시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금능역 스타벅스 건물로 알려진 그 건물에 6층에 파주시 청년공간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청년 공간이 존재합니다. GP1934인데요. 그 공간에서 뭐 연애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지역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분들, 어르신들께는 그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네. 일종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경로당, 청년당, 청년 공간, 그런 네네. 느낌인 네네.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저는 좀 지역의 강소 그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 인큐베이터, 청년 일자리 인큐베이터처럼 직무 교육도 받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 스피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는 거, 청년 일자리 또. 네. 그리고 저는 파주시에 굉장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짧은 인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짧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 파주에서 보냈거든요.
파주의 구석구석을 정말 잘 알고 있는 20대라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방치되거나 혹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능역을 가보시면요. 금능역을 떠받들고 있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걸 교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교각의 하부 공간이 현재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직접 가서 보면 2, 3층 정도 높이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과연 우리가 자전거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써야 하는가? 충분히 다른 공간, 예를 들어 음악하는 청년들, 예술하는 청년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뭐 공유 오피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저는 방치된 공간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그 안에 젊음의 숨결을 불어넣는 역할을 20대 도의원으로서 하고 싶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한 정책들이 20대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들만 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년의 숨결이 들어가고 활력을 찾은 공간은 우리 파주 시민 전체의 어떤 그 에너지와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파주에서 애독자님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공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이게 보통 보면은 뭐 그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도의원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당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래서 일단 파주을에서 제가 당협 활동, 대학생 위원장 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정치를 정말 배우고 싶고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싶으면 지역 말고 중앙에 가서 성장을 해라, 중앙에 가서 배워라, 서울로 올라가라라는 조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파주에서, 지역에서 좀 현장 스킨십을 느끼며 성장을 하고 싶었기에 파주을 당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정말 제가 성큼성큼 당협 주소를 찾아서 문을 두들겨서 누구 연결 없이? 저희 어머니는 그냥 편의점 하시는 편의점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회사원이십니다. 네네네. 당협의 문을 두들겼고 지금까지 정당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본인이 국민의힘 정당을 두들긴 동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을 선택한. 네네네. 국민의힘을 선택한. 저는 정당을 선택하는 건 예. 어떤 특정한 어떤 사회적 참사, 특정한 사건,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어떤 분노나 평가 이런 걸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사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특목고 폐지 정책, 대형마트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런 정책에 대한 시각이 국민의힘의 당론과 저는 일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동의됐기 때문에 정당 중에 국민의힘을 두들겼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중앙 정치에 대한 제 모든 입장은 국민의힘 당론과 일치하고, 파주 정가에 대한 모든 제 입장은 파주을 당협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근 3년, 4년 동안 정당 활동을 했는데, 정당 활동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청년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반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 질문이 전 가장 기다려졌는데요. 네. 사실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의 대학생 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어느 당협의 어떤 당직이든 이름만 올려놓아도 되는 당직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고,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정말 국민의힘 파주에서 내가 대학생을 대표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려고 했는데요. 가장 뿌듯했던 일은 우리 임현주 국장님께서도 오셔서 보셨던 그 현금성 복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직접 기획했던 일입니다. 그때가 제가 첫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해보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획해본 경험이었는데요. 자료집도 만들고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국민의힘 로고가 그려져 있는 지역 당의 사무실에 와서 목소리를 내줄 청년들도 같이 구하고,
이런 경험들이 저는 정말 뜻깊었고 그래서인지 시민들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기성 정치인들이 변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그 각각이 다 발표 자료를 다 내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로. 예.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좋은데 계속하기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네. 왜요? 그게 일단 청년들이 네. 청년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는 일단 그게 가장 컸고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근데 아까 질문 주신 내용하고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별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생업 그리고 학업으로 인한 그 규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토론회를 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밖에도 주말에 모여서 같이 어깨띠를 두르고 빨간색 옷을 입고 로데오 거리 주말마다 청소를 한 적도 있고요. 또 22대 총선 당시에 직접 유세 차량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또 제가 열기도 했습니다. 그 토론회는 한 번뿐이었지만 유세 차량에 오르는 일, 봉사활동, 꾸준히 대학생위원회는 활동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선거 연령도 낮아지고 또 청년들이 정치 활동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 학교를 열어서 청년들과 청소년 때부터 이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 민주시민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 정치 학교나 이런 정당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나 뭐 정당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배우는 것은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전 일단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교과서로 좀 원론적인 내용을 정치학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에 깊이 파고드는 식의 교육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또 제 자양분이 되기도 했고요. 원론적인 이야기, 좀 정치학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이 교과서로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저처럼 청년으로서 20대로서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는 비아냥 섞인 용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정당의 행사들이 개최가 된다는 네, 근데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업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생활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들이 언제든 정당의 문을 두들기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민주시민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청년을 위한 정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정당 관계자분들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1차적으로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신데 공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성인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인생 일대기를 좀 소개 좀 하실래요? 인간 한규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8년의 일대기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파주가 키운 파주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에서 금능초등학교와 금능중학교를 졸업했고요.
우리 이웃 동네죠. 고양시에서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를 파주에서 통학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그 에버랜드 옆에 위치한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경기 남부의 캠퍼스에서 학업을 이어갔고요. 졸업을 한 이후에는 그 서울에 위치한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마키아벨리 근대 정치학의 효시라고 알려진 마키아벨리의 저작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자랐고 외고와 외대를 거쳐 국제적 시야를 조망하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 파주의 아들이다. 이게 첫 번째 제 인생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자유기업원 연구원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기업원. 네, 연구원. 구자유경제원이라고 불렸던 단체인데요. 대학생 시절에 우연히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에 그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인턴 연구원 활동을 거쳐서 역량을 인정받아 상근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법안들이 발의가 되는데요.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정책들을 막아야 하는지 그런 저만의 시각을 키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연구 리포트도 쓰고 세미나나 토론회도 기획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고 이슈 파이팅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 시간이어서 저는 두 번째 키워드로 자유기업원 연구원을 뽑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힘 파주 당협에서의 활동입니다. 이건 앞선 질문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유기업원에서의 시간 그리고 한국외대에서의 시간이 정치나 정책을 바라보는 저만의 어떤 시각을 키운 내실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국민의힘 파주 당협에서의 시간은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역 정치란 무엇인가 이걸 몸소 느끼고 트레이닝을 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때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그 책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때 그 자유기업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임팩트를 받았다는 그 책이 뭐죠? 저는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바라볼 때 있어서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 또 파주 시민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같은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규민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어릴 때 애들이랑 잘 어울려 놀았나요? 네. 별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별명이 부반장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반장을 추천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 크나큰 반장의 권한이 부담스러워서 늘 반장 출마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늘 부반장으로 선출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반장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반장 전담 마크맨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도의원 나오는 게 좀 뭐랄까 큰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대학생 시절 또 당협에서 활동을 하며 직접 내가 나서지 않고는 변화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전 청년기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응원하시나요? 네, 부모님은 늘 항상 저에게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네. 잔소리는 안 해요? 잔소리 많이 하시죠? 요새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인사하나요? 네, 새벽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도 파주시에서 그 편의점을 운영하십니다. 정말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까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늘 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눈을 뜨면 어머니는 편의점을 지키러 가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먼저 일어나서 엄마 일어나 하면서 깨우는 그 변화가 생겨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출마를 반기시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하게 반기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만 28살 한규민입니다. 경기도 의회에 만약 단 한 명의 20대 도의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파주에서 한번 보내면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 도의원이 말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숨통이 될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저 한규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